네. 연차가 4인 이하랑 5인 이상에서 5인 이상에 대해서 연차가 적용이 되는 거다 보니까, 네, 4인 이상 이하에서 적용되는 거와 5인 이상에서 적용되는 걸 좀 나눠서, 네, 네,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규정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일단은 4인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에 근로계약에 있어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하고 교부를 해야 되고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의 예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 관련해서 4인 이하 사업장도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과 산전 후 휴가 기간 및 이후 30일 동안은 절대적 해고 금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해고하실 경우에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되고요. 해고 예고 수당은 통사임금의 31분 이상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금에 있어서는 임금의 직접 통화 전액 정기분 지급 원칙이 적용돼야 되고요. 최저임금은 당연히 적용되고 임금 명세서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 휴일 휴가에 있어서는 휴게 시간, 그러니까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휴일, 주휴수당 발생하고요. 기타 4대 보험 적용, 퇴직금 발생, 직장 내 성희롱 금지가 있습니다. 이게 4인 이하 사업장이었다가 5인 이상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추가로 법 적용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안내 드리면은 일단 근로계약에 있어서 이제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이제 작성해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고요. 직원들이 알아볼 수 있게 게시하면 좋고, 그리고 해고 관련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고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영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돼가지고 정리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해고 사유랑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되고요.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에서 사용자의 규칙 사유를 쉰 경우에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에 있어서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제한, 연장근로는 주에 12시간이 최대로 하고 있는데 그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연장 근로는 50% 가산, 야간 근로도 50% 가산, 휴일 근로는 8시간 이내는 50% 가산이고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요.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휴일에 있어서 휴일 적용이 적용되고요. 그러니까 달력에 빨간 날 의무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생리휴가는 무급인데 이게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2년 초과 기간제 사용 시 무기계약직 전환,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 신청,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네, 자, 이쪽에서 아주 큰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네, 제가 한번 봐볼게요. 지금, 네, 이 부분이죠. 해고, 애고. 이거 예고. 그러니까 해고, 애고 부분은 4인 이하도 적용된다는 거, 어떻게 보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해고라는 게, 너 나오지 마. 이게 해고잖아요. 네, 해고는 한 달 이전에 통지를 하라는 거고, 이제 이 부분은 근로자 입장도 있다 보니까, 해고, 애고 부분은 5인 이상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네, 전체가 적용된다는 거. 네, 이 부분은, 네,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부분이, 4인 이하는 연장에 발생이 됐으면 당연히 급여는 지급을 해야 돼요. 지급을 해야 되는데, 단지 그냥 1.5배로 안 줘도 되는 거, 1배로 주면 된다는 거고요. 5인 이상은 1.5배, 0.5배가 가산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해고, 예고 부분은 4인 이하도 수당은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5인 이상 됐을 때는 해고를 했을 때 인정을 못 받아볼 수 있는 거고, 4인 이하는 해고를 해도 뭐 자유롭게 해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해고가 자유롭다 조금 더 뭐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부분 차이가 있죠. 5인 이상이면
해고 자체가 금지돼 버릴 경우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우리가 하는 연차 유급 휴가는 5인 이상에게만 적용되는 사업장이니까 그 규정이다 보니까 4인 이하는 연차 유급 휴가를 지급을 해도 당연히 되죠. 되는데 강제 규정은 아닌 거고 5인 이상은 네, 강제인 거고요. 이 정도는 일단 눈에 보이는 것 같네요. 또 차이점은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4인 이하냐, 5인 이상이냐 이거를 판별할 때 상시 근로자 수라는 개념을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상시 근로자 수라고 하면은 산정 사유 발생 이전 1개월 동안에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근로자가 이제 가동일수라고 해가지고 출근한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수로 나누는 걸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상시 근로자가 몇 명이냐를 판단하는데 여기서 잠깐 이제 의문이 드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4인 이하 5인 이상으로 말했는데 그러면은 4.5, 4.6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5인 이상이냐, 4인 이하냐? 그때 이제 사용하는 기준이 밑에 보시면은 산정 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본다. 이 얘기를 쉽게 말하면은 산정 사유 발생의 직전 한 달 중에 절반 이상의 기간 동안 5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이제 사업장에서 이제 5인 이렇게 이런 규정을 보실 때 법인에서 이제 근로계약 그 급여에 대한 기준으로 보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근로자 기준이다 보니까 대표이사님을 근로자로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 부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대표님을 제외하고 물론 이제 대표님 아닌 부분 중에서도 근로자가 아니라면 제외를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실제 이제 근로자 기준에서 판단을 하니까 대표님을 포함해서 5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 대표님을 제외하고 하다못해 뭐 이렇게 사모님이 같이 일하는데 뭐 근로자가 아니라면 제외하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차휴가 발생 전제 조건이 15시간이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제 근로기준법에서는 단시간 근로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면은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짧아요. 예를 들어서 20시간 일하는 근로자라고 하면은 40시간에 비례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주 20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15일 곱하기 8시간 곱하기 20시간 나누기 40시간 하면은 60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에 60시간을 부여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참고로 초단시간 근로자라 그래가지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연차 유급 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네,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가 없다. 하다보면 퇴직금도 없거든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단시간 근로자는 40시간에 비례해서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히 맞잖아요. 하루 5시간 근무하는데 연차는 하루당 8시간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5시간 근로자는 5시간에 준하게 주면 된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단시간 근로자 부분 당연히 맞고요. 초단시간 근로자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차 휴가 발생 일수를 보시면은 1년 미만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이제 1년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기 때문에 최대 1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12일이 아닌 거를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년 이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3년 이상의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하루가 가산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표에 보시면은 3년차 같은 경우에는 16개, 5년차 같은 경우에는 17개, 7년차 같은 경우에는 18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 25일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 수당 같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데, 연차 수당은 이제 대부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으로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월 통상임금 나누기 월 소정 근로시간 곱하기 1 근로시간 남은 연차 일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월 통상임금이 250이라고 치면은 250만 원 나누기 209 곱하기 8 곱하기 남은 연차 일수를 곱하면은 연차 수당이 됩니다. 저희가 마이크 위치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님이 자꾸 움직이게 돼서. 네. 그 1년 미만은 1개월 만근을 해야 네, 하루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1년으로 봤을 땐 11개가 생기는 거고요. 1년 이상 됐을 때 15개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예전에도 비슷하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법에서 저희 세무회계 사무실은 그 약간 주 근로 시간 규정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법이 법이라 하더라도 그거 지키라고 하면 세 명의 사람들이 다 문 닫아야 돼요. 그게 부가세 신고 기간에 일이 겹치는 것도 있고 또 그 부분을 또 사업장에서 뭐 안 주는데 우리가 퇴근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근로 시간 넘었으니까 일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하다 보니까 뭐 안 지킬 수 없는 거는 그거는 이제 무조건 지킬 수 없는 거니까 그냥 그거는 제외하고는 저는 법에 있으면 당연히 따르려고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1년 이상 근로자 15개 발생되는 규정은 당연히 따라요. 따르긴 따르는데 저는 의문이 있고 또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 개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1년 근무하고 하루만 나오면 15개가 생기거든요. 아마 사업장 사장님들 그 1년 근무하고 하루 나오신 분들에게 퇴직금 줄 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1년 동안에 연차가 발생이 안 됐으면 예전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1년 동안 연차가 발생이 안 됐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처음에 1년 동안에 11개가 연차가 발생이 됐는데 1년 찍고 하루 근무한 다음에 퇴직을 하면 15개 연차 수당 별도로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약간 연차 제도의 취지가 이제 근로 시간 이제 누적된 그런 거에 대한 보상 부분이라면 이 15개가 생기는 게 저는 1년에 대해서 생기다 보니까 이것도 좀 분할해서 생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비례해서. 네, 비례해서 네, 그러면 1년 근무하고 하루 근무한 사람이랑 1년 근무하고 11개월 뭐 아무튼 풀로 채운 사람이랑 발생된 연차가 15개가 똑같잖아요. 이제 그렇게 보면 또 반대로 상대적으로 거의 2년 거의 꽉꽉 채우신 분 연차랑 1년 하자마자 하루 출근하고 아침에 퇴사하는 분이랑 연차가 15개가 동일하게 생긴다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보면 또 상대적으로 2년 꽉꽉 채운 분은 손해보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이 규정을 알고 있다 보니까 하다못해서 2년 하고 하루 더 나왔다든지, 1년 근무하고 하루 더 나왔으면 15개가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 퇴직금이랑 별도로 15개를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법에 있다 보니까 따르고는 있는데 불합리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사업장 사장님들도 인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근무하고 하루 하다못해서 그냥 아침 9시에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 발생이 되는 거와 함께 연차 수당이 15개가 발생이 된다는 거 인지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근무하면 그 다음 1년치 15개가 바로 발생된다는 거 인지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연차를 사용을 못했을 때는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인지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통상임금으로 계산은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히 통상임금이면 맞아요. 왜냐하면 평균임금이라고 했을 때는 연장수당까지 감안된 것들을 계산한 건데
이건 하루당 8시간 분에 대해 지급하면 되는 거니까 통상 임금으로 계산하는 게 맞긴 한데 거기서 이제 밑에 보면 평균 임금으로 계산해도 무방하다고 했잖아요. 더 높은 걸로 지급하면 자유란 뜻이니까 네, 조금 더 유리하게 지급하면 된다는 부분이고 단지 그냥 1년 찍고 하루 더 나왔다든지 2년 찍고 하루 더 나오면 15개가 별도로 생겨버린다는 거. 그건 퇴직금 플러스 15개가 지급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인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년하고 하루 더 찍어야지 발생한다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2021년도 12월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행정해석이 바뀐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분기가 있어야 연차 휴가 및 그 미사용 수당을 청구가 가능하다. 그 전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1년간의 근로관계가 존속을 하고 80% 이상 출근하면은 15일이 주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15일의 미사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 많이 적용이 되냐면은 계약직을 1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 경우에 이제 11개가 발생하고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그리고 15일이 플러스해서 발생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쟁이 되는 상황인데 행정에서는 그동안은 15일이 플러스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게 이제 대법원 판례랑 충돌해가지고 결국 행정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1년간 근로기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그러니까 366일째, 6년인 경우에는 367일이 되겠죠.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미사용 연차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1년만 딱 근무하고 퇴사하면은 11개고 1년하고 하루만 더 근무하면은 26개가 되는 거죠. 네, 이게 한 1년, 2년 정도 전에 굉장히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알고는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 1년 딱 하고 사직서 냈을 때 뭐 15개가 추가된다. 1년만 채우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그 1년 딱 마무리 됐을 때 생기냐 안 생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행정해석이 2021년 12월 16일 날 이제 확정된 거죠. 이게 결론은 하루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근데 이게, 네, 지금 보니까, 노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계약직인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저는 계약직은 인지는 못했었는데, 그렇죠. 계약직인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1년만 하고 계약 만료했을 때, 퇴직금 외적으로 연차수당의 지급 발생이 되냐 안 되냐에서 발생이 안 된다는 거네요. 그 다음에 하루가 더 나오면 발생이 된다는 거니까, 혹시라도 사업장에서 1년 계약직을 계약을 했을 때, 하루, 뭐 이제 회사 사정이 좀 여의치 않아갖고, 한 일주일만 더 나와라. 뭐 이틀만 더 나와라. 이렇게 했을 때, 하루라도 더 발생이 되면 15개가 생긴다는 거, 그 부분은 인지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11개고 2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26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가 이제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월 단위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도 똑같은 논리로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기가 존속 후 퇴직을 해야 전월의 개근에 대한 미사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 9월 1일 입사자가 올해 8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11일이 발생을 하고요. 작년 9월 1일 입사자가 9월 1일까지 그러니까 1년하고 하루 더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2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도 6월 1일, 올해 6월 1일 입사자가 23년도 8월 31일까지 그러니까 3개월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이틀이 발생하고요. 6월 1일 입사자가 9월 1일까지 근무하고 그러니까 3개월하고 하루 더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 3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1년 미만은 월 단위로 본다는 거죠. 원래 만근을 했을 때 하루가 발생이 된다는 거고, 1년 미만에서 한 번 뭐 결근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되면 이제 발생이 안 된다는 거고. 아마 그 사업장에서 저희도 마찬가지긴 한데, 일할 때 좀 이제 근로자랑 불편한 관계를 안 만들기 위해서 뭐 일하다 보면 결근이라든지 아플 수 있잖아요. 아팠을 때 병가 처리할 때 이 병가를 연차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아마 이런 네, 생각들을 하시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뭐 사실 뭐 웬만하면은 그냥 연차로 상계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하죠. 저희도 그렇게 하긴 하는데 아프니까 뭐 결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연차 다음 이번 달 거 없다. 그 다음에 이번 달 결근 처리했으니까 뭐 주휴수당도 차감하겠다. 이게 노동법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건데 좀 아픈데 또 이제 그렇게까지 하긴 힘드니까 네, 그래도 혹시라도 뭐 결근 처리한다든지 아무튼 무급 처리했을 때 1년 미만에서는 연차도 차감할 수 있다. 연차도 발생이 안 된다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휴수당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네, 인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차 사용 촉진 조치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이제 내용이 좀 많아 보이는데 이게 이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어기면은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법에 나온 대로 그대로 지켜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성이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연차 휴가에 대한 촉진 조치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그 밑에는 이제 1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 연차 사용 촉진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 명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이상을 보게 되면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서면이 중요합니다. 서면. 뭐 구두로 하면 안 됩니다. 서면으로 해야지 됩니다. 서면을 사본을 떠가지고 그걸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근로자한테 만료일 6개월 전에 우리 기준으로 해가지고 열흘 안에 남은 휴가 일수가 며칠인데 이거를 언제 쓸 것인지를 알려달라고 서면으로 촉구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근로자는 2호에 보시면은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거예요. 이것도 서면으로 통보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근로자가 촉구를 받으면은 10일 이내에 나 언제 휴가를 가겠다고 해가지고 통보를 해야 되고 만약에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됩니다. 지금 말한 거는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은 하루라도 어겼다. 그러면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래서 이거를 표로 정리했는데 예를 들어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1월 1일 시작하니까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이 6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7월 10일 안에 근로자에게 사용시기 통보를 촉구를 해야 되고 근로자는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사용자에게 사용시기 지정을 통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단계로 근로자가 사용시기 지정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해서 근로자에게 10월 말일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한 경우에는 휴가는 소멸하고 수당 지급 의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저희 네, 연차 사용 촉진 부분을 이제 사업장에서 이제 많이 물어보는 보거든요. 근데 이 노동법 AI 법문 자체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절차가 이행이 돼야 되는데 6개월 전에 뭐 몇 개 남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언제 쓸 건지 확인을 받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또 이런 절차를 따라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2개월에는 또 언제 쓰라고 아예 그냥 통지까지 해줘야 되고 네, 그래도 이제 직원 이제 출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네, 근로를 거부 의사까지 표현해야 노무 되고 수령 거부의 네, 의사 표시를 위해.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일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네, 그러면 출근하지 말아라고 강제로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그냥 뚫고 들어와서 일한다면은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규정인데 예, 아마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거의 이 절차를 완벽하게 지키면서까지 네, 거부사를 표현하면서 이게 완벽하게 가기는 제 생각에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웬만하면 지금 뭐 근로자분들에게 최대한 그 잔여 휴가를 쓰게 만들고 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활동하기 위해. 근데 그 정도이지, 아예 이 제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연차 수당을 지급해도 안 해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로까지 가기는 제 생각에는 이 절차를 완벽하게 따를 수 있는 곳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는 근로 거부까지 해야 되니까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이 제도를 잘 활용해서, 네,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많이 쓰게 만들어서, 연차 수당을 좀 덜 나가게 하려면 최대한 쓰게 만드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또 다음 페이지는 1년 차에 발생할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인데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거랑 1년 이상 거랑 비슷합니다. 일단은 1차 촉진이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일수를 고지하고 사용 시기를 지정 통보를 요구를 하고 근로자는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을 해서 통보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서 11월 말 30일까지 지정 통보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연차가 이제 1년 미만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최초 9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데 나머지 이틀에 대해서는 또 2차 뭐 2차로 해가지고 촉진 조치를 하는 게 있는데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간 미사용 일수를 고지하고 사용 시기 지정 통보를 요구해야 되고 근로자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지정해서 통보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용 시기를 미통보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12월 21일까지 사용 시기를 지정해서 통보해야 되는데 1년 미만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좀 까다롭긴 하죠. 네, 1년 미만은 기간도 짧고 하니까 네, 절차가 조금 더 네, 복잡한 것 같네. 그래서 이건 양식이고요. 이렇게 이제 인적사항 적고 이제 이번에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사용시 지정을 해가지고 남은 이제 예를 들어서 7월 1일 날 7월 초에 통보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7, 8, 9, 10, 11, 12 해가지고 6개월 동안에 며칠 날 쓸 것인지 일수를 적어가지고 내라고 하면 됩니다. 네. 필요하시면 서류 요청 저희에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추가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제 현실적으로 연차휴가 발생인가 사회가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휴가가 수당으로 전환되는 날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노동부 입장은
연차 관리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연차 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7월 1일 일사자가 있는데 올해 1월 1일 날 날수에 비례해서 날수는 이제 정확하게 보면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가 184일이 됩니다. 그래서 15일 곱하기 184 나누기 365 하면은 7.5가 조금 넘게 나오는데 그렇게 부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궁금증이 생기는 게 뭐가 있냐면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에 퇴사 시점에서는 연차를 어떻게 정산해야 할까가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자. 네. 네, 그죠. 네. 그래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제 운영하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사의 기준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제 근로기준법에 이제 어떻게 뭐 되어 있지는 않지만 행정 해석에 보면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퇴사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계연도 정산 방법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입사의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의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 직원이 퇴사를 했는데 자기 입사일을 지나서 예를 들어서 6월 1일 날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7월 1일 날 퇴사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입사일이 지났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게 나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근데 만약에 6월 1일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뭐가 있냐면은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의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연차를 정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근로자 수가 많아졌을 때 그 연차를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원들에게 공지를 해야 되고 뭐 또 이제 사장님도 한번 봐야 되고 또 급여 계산할 때마다 좀 사원수가 많아지면 매달마다 연차수당 뭐 입사일 넘은 사람 더 반영하고 이게 어렵잖아요. 어렵다 보니까 또 뭐 진짜 누구 특정인의 입사일이 끼면은 뭐 하루 전과 후가 또 오늘 보는 거랑 내일 보는 게 또 달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업장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냥 뭐 현재 사원들 연차가 몇 개 남았는가 보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진짜 오늘 본 거랑 내일 보는 게 또 달라버리고 그럴 수도 있다 보니까 좀 관리 목적에서는 그래도 사원 수가 많아졌을 때는 회계 기준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했을 때 뭐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나올 수 있다는 거다 보니까 저는 예전에는 뭐 당연히 관리만 회계 기준으로 하고 퇴사 시점에서 무조건 입사일 기준으로 했을 때 완전히 적법하다라고만 생각을 해서 저는 무조건 다 그렇게 하라고만 했거든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보완이 필요한 게 여기서 보면 2번이죠. 그 취업규칙이라든지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좀 명시한다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안 그러면 결국은 근로자에게 양자 중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2번은 저렇게 규정만 넣어 놓으면은 노동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막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근로계약서랑 취업규칙에 그 회계 카운트 할 때는 편의상 회계 기준으로 가고 연차 카운트 할 때는 그 다음에 연차 수당을 계산할 때는 퇴사할 입사일 때 네,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규정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이 좀 복잡하지도 않고 또 네, 서로 적법한 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랑 취업규칙에 꼭 이런 문구를 넣어서 추후에 좀 불편한 부분이 덜 발생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년 미만 근무자는 회계 기준으로 연차 사용 촉진 조치를 할 수 있는지가 좀 의문이 드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입사 후 1년 미만 기록 동안에 매월 단위로 개근 시 1개월 개근 시 1회 발생하는 연차 휴가는 입사 후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즉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 1년 미만 근무 기간에 대한 연차 휴가에 대해서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 사용 촉진 조치 역시 입사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사 후 1년 미만 근무 기간에 매월 단위로 개근해서 발생하는 1일 연차 휴가에 대해서 회사의 편의대로 회계의 기준으로 연차 사용 촉진 조치를 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 미만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연차 같은 경우에는 촉진 조치를 좀 못 빼고 해도 네. 유효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그 연차 휴가 촉진 부분을 아까 이게 많이 법대로 해서 연차 수당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형태까지 생각한다면 이 법 위반이니까 네, 그것보다 그냥 장려하는 목적 정도로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연차 수당을 안 지급하겠다는 결론 내리지 않고 지급은 하되 장려하는 목적에서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희 회사는 그냥 연차 써라 이렇게 하고요. 연차 썼을 때 조금 휴가비 지원 정도로 해서 최대한 연차를 쓰도록 촉진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도 뭐 연차 안 쓰면 그 연차 수당 지급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생각할 수도 있기도 한데 사실 그 뭐 급여가 더 나가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퇴직금도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차, 회사에서 꼭 뭐 완전히 무조건 모든 사람이 근무해서 일선이 정말 딸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는 촉진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게 뭐 회사 운영에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단지 그냥 촉진 제도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연차 수당 지급 안 하는 형태까지 생각한다면 아까 절차를 따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냥 연차 사용 장려한 목적에서는 네, 그 진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해서 촉진해서 연차수당 지급하지 않은 목적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이 부분은 네, 위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세먼자 수당은 회사 규정에 따라 정한 바에 따라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회사가 연차수당 같은 경우에 통상임금을 정하고 있고요. 만약에 평균임금을 정한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말하고요.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가지고 시간급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건 주 40시간 근무를 예시로 한 거고요. 미세먼자 수당은 통상시급, 아까 월 통상임금에서 나누기 200을 한 거에서 곱하기 1일 근무 시간, 예를 들어 8시간 되겠죠. 거기다 미세먼지를 곱해서 미세먼자 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데 평균 임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한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눠가지고 산정하게 되고요. 일일 평균 임금에다가 미세일수를 곱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네, 통상임금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연봉 계약서라든지 월급 계약서 기준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계약한 대로. 이제 평균임금이라고 하면은 뭐 일 더하면 더 받을 수도 있고 뭐 회사가 이익 나면 더 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는 거다 보니까 통상임금은 뭐 8시간에 대해서 남은 일수를 주는 거다 보니까 뭐 통상임금으로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회사에서 뭐 당연히 뭐 퇴사하는 분 최대한 배려하기 위해서 급여를 더 주기 위해서 평균 임금으로 지급하는 거는 당연히 뭐 자유라서 그렇지만 어, 규정은 네.
통상임금을 하는 게 큰 틀에서 원칙이니까 인지는 하시면 될 것 같고, 더 지급하는 거는 뭐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미사연차수당의 지급 시기 관련해서 이제 안내 드리겠는데요. 연차수당은 이제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지급을 해야 돼 하나 노사가 협의해서 연차수당 지급 시기를 연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변론을 하더라도 사용된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이 속하는 월의 임금 지급일에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회계연도 기준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일이 연차 사용된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월 급여에 미사용 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연차 수당은 임금 채권이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네. 저희 회사는 연차가 남았을 때, 그냥 뭐 내년에 쓸 건지 물어보거든요. 네, 그랬을 때 뭐 상당수는 거의 그냥 받는다고 하죠. 그렇지만 혹시라도 뭐 내년에 뭐 결혼이 예정돼 있다든지, 어떤 휴가를 많이 써야 될 상황이 있으면, 네, 그런 경우는 뭐 내년으로 2월 하겠다고 하죠. 네, 그랬을 때 여기에서 노사가 협의하면은 뭐 연기하는 게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네, 그런 경우는 협의가 된 거니까 뭐 2월은 하고 있는데, 뭐 근로자 입장에서도 뭐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뭐 내년에 뭐 어떤 집안의 이슈가 있어갖고 많이 쉬게 됐을 때 급여를 차감하는 것보다, 왜냐면 연봉은 그래도 매년 조금이라도 오르게 될 거라서 급여를 차감하게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전년도 걸 갖다 쓰는 게 더 맞을 수 있다 보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도 조금이라도 이득일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협의해서 뭐 연기하는 거는 가능하다는 거고, 그게 아니면 그 다음 월에 뭐 지급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3년이 소멸시효니까 3년이 지나버리면 청구할 수도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월급에 연차 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이제 간혹 가다가 있긴 한데요.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사실은 뭐 이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인정이 무조건 안 된다 이건 아니고 미리 연차 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되 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반환하기로 하고 그리고 만약에 임금 인상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기지급한 연차휴가 미사용자가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 지급하기로 한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월급이 300인데 그중에 뭐 월 15만 원이 연차수당이다 하고 가정을 했을 때 연차를 만약에 쓰게 되면은 빼고 지급하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포괄임금 방식 비슷한 건데 뭐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솔직히. 음. 네, 그래도 여기 전제가 보면 뭐 실제로 그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연봉을 확정해 놓고 그거를 이제 뭐 이게 통상 시급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개 쪼개는 절차가 아닌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네, 실제로 그 구분해서 지급하는 경우라면 법 위반까지는 아닐 것 같다는 거죠. 이게 차라리 그냥 뭐 해석이니까. 그러면 연차를 쓸 수는 있대 월급은 이제 거기서 이제 깎는 거죠. 네네. 근데 이거 비슷하게 퇴직금도 아주 가끔, 네, 물어보시죠. 예전에는 그런 질문이 많았는데, 퇴직금을 같이 지급했을 때 이게 뭐 유효하냐 이런 부분은, 퇴직금은 무효라는 거고, 연차수당 부분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됐을 경우 유효하다 이런 것보다 지금 문구가 법 위반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 같다. 명확한 답변은 없다는 거죠. 명확한 답변은 없지만 그래도 위반까지는 아닐 것 같다. 그렇지만 추천은 안 한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